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끝없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가슴 설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람이나 일, 취미를 통해 가슴 설레는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죠. 오늘 모실 여러분의 꿈 멘토는 가슴 설레는 그 순간을 즐겼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직업의 모델을 제시한 분이기도 합니다. 게임 방송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한 남자, 1인 창작자 1세대이자 국내외 1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계의 슈퍼스타, 유튜버 대도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말 인기가 대단하세요. 지금 이렇게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짧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유튜버 대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도서관을 소개할 때요, BJ라고도 하고 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유튜버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가장 정확한 표현인가요? 사실 유튜버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BJ는 이제 뭐 아프리카 TV 같은 곳에서만 쓰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유튜버라는 말이 이제 유튜브가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방송사 입장에서 껄끄럽겠지만 사실 유튜브가 없으면은 저희 직업이 좀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 유튜버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뭐 1인 크리에이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네. 오늘 들려주실 강연 주제 어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또 이 꿈틀이라는 자체가 또 청소년분들을 대상으로 네. 한 또 이 직업 프로젝트니까 제가 하는 이 직업은 반드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겠지만 성취감 느끼는 것, 그다음에 내 자아를 좀 더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을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1인 미디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튜버 대도서관의 1인 미디어란 무엇인가? 박수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하는 방송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주 컨텐츠는 게임 방송입니다. 근데 이제 게임 방송을 하다 보면 듣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게임을 도대체 게임이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남이 하는 걸 왜 봐? 말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왜 보는지 살짝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띄워만 주시겠어요?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게임의 제목은 미친말 게임입니다. 공중파에 나갈 수 있는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원래 이름은 QWOP예요. QWOP. 왜 QWOP냐? 키보드에 있는 QW 그다음에 OP 키보드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Q자를 누르면 왼쪽 앞발, 혹은 뭐 O자를 누르면 오른쪽 앞발. 그래서 이 네 가지 버튼을 따그닥따그닥 누를 때마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만약에 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이 등에 있는 이 갈기 부분만 땅에 닿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다른 데는 뭐 땅에 닿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맨 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제 얼굴에 가려져 있지만 이 맨 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잘 보시면 여기에 소녀가 있어요. 여기 소녀까지 다가가면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움직이기 자체도 어렵지만 그 중간중간 보시다시피 언덕이나 돌뿌리, 뭐 구덩이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말을 계속적으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저는 이 게임을 깨기 위해서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었어요. 진짜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채팅방에 있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게임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 시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새벽 1시나 뭐 2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팅방을 보시면은 굉장히 느릿느릿 올라갈 겁니다. 실제로는 한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시청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근데 굉장히 이제 다들 졸리니까 이제 언제 깨나 저거 깰 수는 있긴 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다들 멍하니 보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덧 이런 날이 됐습니다. 자, 플레이해 주시겠어요?
됐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요? 오케이. 자, 제일 어려운 부분까지 왔어요.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봤어? 자, 갑자기 봤지? 사람들이 잠에 섰겠죠? 봤지? 네, 봤어요, 잠에 봤어요. 섰겠죠. 봤어, 못 봤어요? 이제 일부가 그죠? 잠에 섰겠어요. 아, 이거야. 네. 네. 보이지 않으면 이제 드디어 나 완전 대박이야 진짜. 자, 하지만 앞에 더 큰 시련이 시련이 있습니다. 왔습니다. 제가 가죠. 절대 못 깼던 곳이거든요. 어차, 어차, 어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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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만 올라갑니다. 몇 초 뒤에 보이거든요. 다 같이 축하해 주죠. 다 같이 축하해 주죠.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됐으면 영상 꺼주셔도 됩니다. 네. 사실은 제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왠지 게임 방송하면은 게임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 혹은 프로 게이머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게임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랬었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바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제 방송을 봤을 때 약간 예능처럼 편안하게 즐기길 원하고, 또 그를 통해서 게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그때부터는 더 잘하시는 분의 방송에 가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징검다리 역할,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를 저는 추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자체를 잘하지 못해도 같이 이렇게 도전하면서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깬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거기에 같이 몰입하고 또 감정이입을 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다음에 또 재밌게 예능처럼 즐기고 이런 식의 게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지금 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미디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거든요. 생방송과 그다음에 편집 영상. 편집 영상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다 올라가게 되고요. 생방송 같은 경우는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뭐 카카오 TV, 뭐 트위치 TV 뭐 이런 곳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저는 일단 청소년분들께서 뭔가 방송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생방송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생방송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생방송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말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저도 지금 78년생 40인데 생방송을 하다 말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전 커뮤니티에 다 돈다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비판받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뭐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생겼어? 노잼이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생방송을 하다가 멘탈이 나가겠죠. 멘탈이 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요. 그럼 멘탈이 나가기도 하고 정말 점점 뭔가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유튜브 채널은 제 생각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을 좀 못하더라도 편집으로 그 말을 잘하는 것처럼 이어붙일 수도 있고요. 혹은 대본을 써서 읽어도 돼요. 그리고 또 뭐 얼굴이 안 나가도 상관없고 자기의 기억력만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굉장히 또 안정하고, 또 그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어리다면 그 유튜브 영상을 편집한 후에 그것들을 뭐 어른들이나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검수를 받아가지고 문제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또 아까 전 같은 실수를 방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도대체 뭘 갖고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뭘 갖고 만들었을까요? 난 뭘 갖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게임하는 거? 내가 게임하는 거랑 다른 사람들이 게임하는 거랑 특별히 날 볼 이유가 있을까요?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내가 잘하는 건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게임을 진짜 조금 더 재밌게 하는 거랑 그다음에 매너 있었던 것,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쓸모한 능력이죠. 그죠? 야, 나 저거 게임 좀 잘해. 그러면 좀 재밌게 해라고 한다는 거를 만약에 우리 뭐 부모님들이라든지 뭐 어른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뭐냐고라고 물어보실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그런 무쓸모한 능력도 지금은 돈이 되고 경력이 되고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혹시 취미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취미가 있어요? 우리 학생 취미가 뭐예요? 뭐 만들어요? 종이로 뭔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 베이킹. 베이킹 좋아요. 베이킹으로 아예 직업을 잡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저분이 지금 베이킹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직업은 다른 걸 원하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겠죠. 근데 내 취미는 베이킹이에요. 저걸 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업으로 삼기엔 애매하죠. 그죠? 그러니까죠. 하지만 그 취미를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일단 뒷전으로 놉니다. 뒷전으로 놓고 취미를 하고 싶어도 그냥 내 일이 바쁘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뭔가 지금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걸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난 이걸 좋아해요. 이 좋아하는 일. 이게 지금은 오히려 돈이 되고 경력이 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만약에 저분께서 직업을 가지시고 나중에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면 베이킹 채널을 만들 수 있겠죠. 베이킹 채널을 만들 수 있고 저라면은 이런 기획을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2분 동안 2분에서 3분 정도 볼 수 있는 영상으로 하나를 편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절에 가장 트렌드되는 베이킹들을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출시됐다 한다면 아이폰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그죠? 뭐 갤럭시가 출시됐다? 그럼 나 좀 갤럭시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 거고 또 뭐 유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여름이다? 그럼 여름에 맞는 뭔가 그 백사장 같은 분위기의 케이크를 만들 수도 있겠고 그런 시기와 트렌드에 맞는 케이크들을 만들어서 뭔가 2분이나 3분 안에 볼 수 있게 딱 만들어서 제목을 단다면 저는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꾸준히 그런 컨텐츠를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 아마 얼마 안 가서 본인의 직업이 이걸로 뒤바뀌는 일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분명히 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리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일, 단순히 내가 즐기기만 했던 일들이 이제 뭔가 어떤 나에게 성취감을 주고 직업이 될 수 있는 것. 이제 이게 1인 미디어의 힘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대박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직격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대박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잘 되는 유튜브랑 안 되는 유튜브는 딱 보면 나와요. 잘 안 되는 유튜브는 이것저것 막 올립니다. 뭐 먹방이 유행이다 했었을 때 먹방도 올리고 또 게임이 유행이다 해서 뭐 게임이 잘 된대 그럼 게임도 한번 하고 여행 콘텐츠도 재밌다던데 여행도 한번 하고 잠깐만 이번에 뭐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뭐 케이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중구난방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뭔지 모르겠는 채널인 거죠.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한 영상에 꽂혀서 내 채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케이크 만드는 영상 재밌다. 또 있나? 딱 봤더니 없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 무슨 여행 여행이라든지 무슨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장소에서 그냥 구독도 안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안 좋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근데 좋은 유튜브 채널, 잘하는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치 레스토랑 같아요.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중구난방처럼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메인 메뉴가 있다는 거예요. 딱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을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라는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명화라고는 하지만 멋진 그림이라고는 하지만 왜 좋은 그림이라고 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미술에 관심이 많으니까 2분 안에 이 명화를 왜 좋은 그림인지를 리드미컬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꾸준히 올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그림만 바뀌면 되겠죠, 그죠? 다음부터는 무슨 해바라기라든지 뭐 아니면 뭐 르누아르의 그림이라든지 그림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시그니처 메뉴가 생긴 거고 그게 이제 꾸준히 하나의 나의 컨텐츠 기획이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올리다 보면 처음에는 조회수가 굉장히 낮겠죠. 낮게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뭐 시기와 트렌드에 맞아서 사람들이 유입되는 영상이 생깁니다. 그 영상을 보러 들어왔었을 때 딱 보니까 이거 괜찮네. 딱 들어와서 보니까 더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독 버튼 누르죠. 구독 버튼 누르고 놀랍게도 전에 있던 영상들을 다 소비합니다. 다 봐요. 그래서 잘 되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이래요. 조회수가 쭈르르 가다가 팍, 쭈르르 가다가 팍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 꾸준함과 좋은 기획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이 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서브 메뉴들을 조금씩 넣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뭔가 중구난 방식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채널에는 메인 기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채널을 만들 때 내가 어떤 연령대 혹은 어떤 성별에게 어필하고 싶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들이 가장 좋아할 방법의 컨텐츠 기획을 통해서 그들의 컨텐츠를 보여주면은 그걸 꾸준히 올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도 좋고요. 가장 좋은 건 물론 매일 한 번이지만 사실은 매일 한 번 올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최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올려야 되고 그 대신 날짜를 정해주는 겁니다. 매주 월, 수, 저녁 5시에 업로드됩니다.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구독자들이 그 시간에 와서 그 영상을 소비하게 되고 그 채널은 날이 갈수록 잘 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년분들의 직업, 꿈 한정됐어요. 그죠? 저는 굉장히 한정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되고 싶은 거랑 될 수 있는 거랑 너무 한정됐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은 저거에 대한 꿈을 꿀 텐데 아 뭐야 해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네, 재미도 없고, 그럼 난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대충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 자기의 꿈을 자꾸 작게 축소시킨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저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렸을 땐 되게 커요. 꿈이 뭐니? 대통령이요. 중학교 때는 꿈이 뭐니? 내가 누릴 수 있는 꿈이 이 정도 있다면 그 범위가 축소된다는 뜻이거든요. 자꾸 축소시켜가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직업을 꼭 갖고 싶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1인 미디어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도 주말 동안에 영상을 2개씩만 만드는 거예요. 2개씩만 만들어서 본인 채널에 올릴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얻는 게 돈이 아니에요. 성취감이거든요. 성취감. 저는 사람이 뭘로 사냐고 물으신다면 전 제 생각엔 성취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했을 때 잘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칭찬받았어. 그러면 그게 진짜 재밌는 삶이고 좋은 삶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네 사회는 사회 비판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네 사회는 공부로 귀결되잖아요. 그죠?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성취감 많이 느끼겠죠. 그럼 내가 공부를 잘 못해. 그럼 어떻게 성취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애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못 살겠어요. 아니면 뭐 게임 중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이 왜 게임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성취감을 가장 느끼기 좋은 플랫폼이 바로 게임입니다.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하면 레벨업이 오르고 장비가 좋아지고 아니면 내 실력이 늘어나고 성취감을 마구 느끼거든요. 그 게임이 재밌는 게 그 게임 자체가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지만 사실은 그 게임은 며칠 하면 좀 질려요. 근데도 몇 개월 동안 똑같은 게임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질렸는데도 계속하는 게임 많잖아요. 와우는 끊는 게 아니라 쉬는 거다. 롤, 내가 이거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또 하고, 그죠? 배틀그라운드, 나 들어서 이제 안 해. 이러다가 또 하고. 그게 왜냐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성취감.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툴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고 단순히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다고 욕해요. 게임 중독 나쁜 거다. 만화 중독 나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공부만 하다 죽으라는 겁니까? 이거죠. 공부 좀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성취감이 이제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그죠? 빨리 바뀌기 힘들겠지만 1인 미디어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관심사, 그걸 원래 직업을 갖고 하시면서 그동안에 내가 꽁꽁 숨겨놨던 내 취미와 관심사를 다시 끄집어내서 더 즐겁게 사는 거죠. I dare not lift them up to the Holy One. You plead my cause, you right my wrong. 그래서 늘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취미, 그게 뭔가 있을 거예요. 남들한테 밝히기 부끄러운 취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막 나는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는데 물론 친구들한테는 만화책 보는 게 취미라고 하지만 뭔가 어른들한테 말할 땐 약간 껄끄럽잖아요, 그죠? 취미가 게임이라고 말하기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죠? 친구들한테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른들한테는 좀 말하기 힘들고. 근데 그래서 좀 숨기고 있는 취미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든 진짜 중요한 겁니다. 더 잘 보듬고 계세요. 발전시켜도 돼요. 좀 더 전문가가 돼도 되고 잘 즐기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 날이 올 겁니다. 그거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바꿔줄 무언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항상 이제 팬분들이랑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쫄지 마세요. 아시겠죠? 쫄지 마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밀어붙이세요. 쫄지 마시고 밀어붙이시되 주변 사람들은 적이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동료들이거든요. 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You are the birth and you are wise. You are the one who took my place. You took a jump into forever, a leap of faith I could not take. And it was a leap of faith I 이번에는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대도서관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키워드 토크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함께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꿈이 되는 취미는 따로 있다. 네요.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돈이 안 되는 꿈은 또 직업으로 꾸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네. 옛날에 UCC 열풍 기억나세요? 싸이월드 UCC 열풍? 다들 텔미 쳤을 때 기억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올리셔서. 네. 그때 당시에 이미 이런 1인 미디어 같은 느낌의 영상들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완전 붐이었었고 실제로 그때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나 이거 잘한다. UCC만 하는데 재능이 있네. 나 컨텐츠 잘 만든다. 하고 싶다. 재밌네.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일까요? 돈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싸이월드에서 뭔가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뭐 광고 수익이 있다던가 하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하고 싶은데도 불구함에도 그냥 더 이상은 못하고 결국 본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프라가 생겼고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든 이제 기획만 잘한다면 그 컨텐츠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그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죠. 하지만 본인이 잘 연구해서 생각한다면 혹은 또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좋은 채널을 만들어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죠. 꿈도 취미도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네요. 맞아요. 네. 다음 키워드 그럼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이네요. 우리 청소년들도 아마 자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을 거고 자기의 매력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셨다면, 그러니까 1인 미디어를 처음 시작하셨다면 편집을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편집을 해보세요. 내가 찍은 거를 내 스스로 보고선 편집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잠깐만, 내가 여기서 호흡이 되게 길었다. 이거 좀 잘라낼까? 하고 붙여요. 그리고 여기 좀 재미가 없었네? 라는 걸 느끼고요. 또 이건 좀 괜찮네? 라는 것도 점점 느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편집된 영상을 딱 보면 내가 말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 놀랍게도 그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진짜,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편집을 잘하든 못하든 편집이라는 게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렵지만 네. 컷편집이라고 해서 이제 장면과 장면을 잇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거를 본인 스스로 영상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분명히 도움될 거고 그게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요. 내 매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유튜버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아 성찰이 돼요, 정말.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네. 되잖아요. 네. 내가 말을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방송할 때도 늘 물어보시거든요.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친구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말을 잘 못하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자기를 찍어서 잘할 수 있게 편집을 해보신 다음 그걸 몇 번 겪어보시면 본인이 어떻게 말하면 되게 매력적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이 초롱초롱한 걸 보고 물론 이제 몇 분 주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초롱초롱한 걸 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따라오는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직업이 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고 가셔서 저희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대도서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나는 스타들이나요. 성공한 위인들의 인생에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이 바로 성실 그리고 꾸준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누구보다 첨단의 직업을 갖고 있고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 대도서관님도 지금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건 꾸준히 노력을 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당하고 뻔뻔하게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면서 저희 청소년 직업 프로젝트 꿈틀은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꿈틀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쫄지 마라. 확실하게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대도님 모습 보고 저도 닮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만의 틀을 가지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에게 의미가 있었고요. 제 꿈에 어떻게 다가설지 이해가 됐고요. 저도 유튜버 또한 직업으로 삼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잡고 나가서 넘겨요.